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간다는 건 사람들이 이 종목에 집중할 만한 조건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상한가가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이 종목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변동성이 발생하고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종목이 상한가를 만들 때 어떠한 자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내가 수익을 바로 볼 수 있는 상한가도 존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상한가 이후에 매매했을 때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그 두 개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성 밸브를 지금 보고 계신데, 화성 밸브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런 상한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한가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후에 내가 수익을 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가 사실 가장 매매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든 상한가가 의미 있는 상한가인지 아니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한가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화성밸브의 경우에는 이때 알래스카 철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붙었을 때 같이 상승을 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상한가를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상한가는 괜찮은 상한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일단 재료 자체가 신선해요, 재료. 보통 해외에 관련된 재료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재료는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화성밸브는 이런 식으로 다음날에 갭이 뜨고 엄청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다음날에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구분하셔가지고 상한가를 보시는 게 좋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왜 이 상한가를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재료적인 부분에서 이걸 설명드렸고, 자, 다음에는 클로봇이에요.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수급이 나가는 과정들이 보이죠? 자, 여기서 발생하는 클로봇의 상한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확히는 표시하면은 여기에 해당하죠. 이 상한가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전에 이 상한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시간적인 조정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시간적인 조정을 만들어낸다면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드래곤볼을 보셨잖아요. 드래곤볼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를 모으고 이렇게 에너지파를 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한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를 모았고 그다음에 저기서 에너지파를 쏘는 과정이죠. 물론 여기서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간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힘을 모았던 종목은 상한가가 발생했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슈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내가 매매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는 이 상한가 이후에도 어떤 매매 자리를 찾아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T로보틱스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3월 중순쯤에 이렇게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상한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상한가를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매매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가가 일단 발생을 했을 때, 이 상한가는 좋은 상한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이렇게 그냥 하락하던 주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게다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와야 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상한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후에 돌파 구간이 발생하는 조건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한가들은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어레인인데, 자, 에어레인은 제가 두 가지 자리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상한가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박스권에 대해서 어떤 상한가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후에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는, 그리고 위에서 어떤 고점이 나와야 하는 조건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위험합니다. 자, 여기서 왜 위험하냐면, 일단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옛날에 한번 찍긴 했는데, 어떤 저항대를 돌파하는 상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많은 물량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얘가 그렇다고 엄청 오래 물량을 모아왔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상따예요. 자, 이 구간만 지금 보더라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가격대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쯤 해당하겠죠.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들이 이렇게 하나, 둘, 여기서 이제 조금 발생했고, 이렇게 상따를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물론 거기서 상한가를 가서 다음날에 크게 상승하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일봉상의 자리를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보통 신고가에 해당하잖아요. 이 종목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물량을 정리할 때, 또 그러한 자리일 때 만들어지는 상한가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후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J2K 바이오도 보시면 상한가가 만들어진 게 요 두 자리죠. 요 두 자리죠.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두 개를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에서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거래도 뭐 많이 터진 거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선 600억 터졌고 여기서는 100억 정도 터졌죠. 많이 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 종목이 오랜 기간 횡보를 뚫고 물량을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밑에서부터 파동을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방금 에어레인에서도 보셨듯이 물량을 정리하는 상한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거기에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돌파하면서 나오는 거래 터지는 상한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분봉에서도 여기서 상한가가 아마 들어가는 가격이었겠죠. 자, 여기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매수를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절을 안 하게 되면은 크게 물려요. 물론 여기서 조금 이제 살려주는 모습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본전 구간까지도 잘 오지도 않고 이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게다가 이 구간이 만약에 안 나왔으면 그냥 밀렸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가면서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상한가들은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렇게 포스코 스텔리온의 경우에도 사례 중에 하나죠. 자, 이전에 보시면 이 종목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밑에서도 돌파하는 상한가, 이게 거의 상한가거든요. 거의 돌파하는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쭉쭉쭉 죽다가 여기에서 해석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에 진입을 하고 여기서 또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거래도 많이 터졌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후에 함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상한가의 경우에는 이후에 더 가려는 흐름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간에서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손실들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하는 상한가는 굉장히 위험하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게 상한가일 거예요. 하지만 그 상한가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매수하게끔 꼬드기는 상한가도 존재를 합니다. 반드시 그 두 개를 구분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